안녕하십니까. 네, 명버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 책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책이죠.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오늘은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나온 제 책은 크게 4가지 챕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거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세상에 공짜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 역시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질병에도 원인이 있고 내가 아픈데도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알고 원인 해결을 해야 내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첫 번째 챕터에다가 제가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는요,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놨거든요. 깨끗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지만이,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지만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적어놨는데요. 그 두 번째 챕터에 포함된 내용이요, 단식, 그리고 저탄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유기칼슘이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관절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가 시리다든지, 이가 잘 깨진다든지, 충치가 잘 생기는 것, 이건 모두가 유기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유기칼슘이 부족하지 않고 유기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챕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장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관장을 해서 우리 대장 내에 유해한 세균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유익한 균을 배양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왜 소금을 먹어야 하며 왜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는 것 파트에서는요, 단식, 그리고 저탄고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생채식, 유기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관장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유해한 세균들을 유익균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소금 양치, 비타민C를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먹는 것에 대한 파트에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요, 몸이 아픈 분 치고 잠을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잘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을 충분히 푹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잠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걷기 자체도 좋은데요, 이왕 걸으시는 것을 맨발로 어싱을 하면서 걸으시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요, 독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건강하고자 하려 그러면 건강 도서를 계속 읽으면 저절로 건강해진다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막상 다이어트를 해보면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도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들었지만 막상 맨발 걷기를 하려 그러면 그게 실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발 걷기 책을 읽으면 저절로 맨발 걷기를 해보게 되어 있고요. 소식에 관한 책을 읽게 되면 저절로 소식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을 읽는 것이 건강법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도서를 읽음으로써 쉽게 실천하시라고 제가 마지막 챕터에서 건강 도서를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소금, 염분이라고 하죠. 염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금을 먹어야 수분을 우리 몸에다가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을 먹어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우리의 장 내에서 썩지 않고 발효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수분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질병이 사실 염증이지 않습니까? 감기 역시 상기도 감염, 염증이고요. 귀가 아픈 중이염 역시 염증이라는 겁니다. 아토피 역시 염증이고요. 관절염 역시 염증이고요.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암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이라 함은 곧 몸에 불이 났다는 건데요. 영어로 inflamm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 들어있는 flam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도요, 그 물을 정작 필요로 하는 우리의 세포, 말단 세포에까지 물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자주 들락날락 거리게 되지 우리 몸이 물을 많이 머금어가지고 이렇게 부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물을 머금고 있느냐?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고 장아찌를 먹고 쌈장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염분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물을 머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포라는 물풍선 안에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세포가 탱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포 안에서도 배설작용이 있거든요. 그 배설작용, 디톡스죠. 그 배설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요, 전해질 양도 많아지고요, 혈액량도 더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피가 끈적끈적해지지 않고 맑게 된다는 겁니다.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게 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몸에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콩팥이 거름종이거든요. 정수기에 있어가지고 정수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저분한 우리의 혈액을 거름종이로 걸러가지고 그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신장, 콩팥이거든요. 그런데 혈액량이 많아져가지고 이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장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디톡스 기능이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충분하게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디톡스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수분 공급이 되니까 피부 역시 탱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장 속에서 썩지 않고 발효되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요, 나쁜 불량식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먹거나 하게 되면요, 그 먹은 음식물이 우리 장 속에서 썩게 되거든요. 그렇게 음식물이 썩게 되면 대변 냄새도 고약하고요, 방귀 냄새도 고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장을 통해서 나쁜 독소가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많은 질병이, 많은 염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썩는 게 아니고 배추가 발효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음식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소금에다가 재워두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음식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는 것이 아니고 발효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선별적으로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발효되는 과정, 부패가 아니고 발효되는 그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염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장 속에서도 음식물이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 속에서 나쁜 독소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방귀 냄새가 순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몸속에 유익한 균을 배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생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장 속에서 유익균을 배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독소가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핵심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 일부러 싱겁게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요. 입맛이 땡기는 만큼 간을 충분하게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그렇게 간을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음식이 더 맛있고요. 생활이 즐겁고 내 몸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가 아픈 곳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소금을 더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소금이 알약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 소금을 인위적으로 드셔주시면 우리 몸이 염증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금을 먹는 거는요, 내가 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염증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하게 염분 섭취를 늘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게에서 진상 손님이 오면 소금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금 자체가 정화의 의미인데요. 나쁜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을 배출시켜 주는 데 있어가지고 소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액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만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링거를 맞고 밥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질병들은 다 낫는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링거를 맞는 것 자체가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소금물만 계속 주구장창 마셔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낫는지 낫지 않는지 직접 실천해 보시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 내지 90%는 이 소금물, 링거 맞는 것, 이것 하나로 저는 거의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소금물, 소금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고 병원에서 링거만 맞게 되면요, 저절로 혈당과 혈압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혈당과 혈압이 정상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세균 감염이고 뭐고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피가 담백해지면 세균들이 우리의 피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역시 덜 익은 참외, 덜 단 참외는 줘도 안 먹지 않습니까? 세균들 역시 사람이 단식을 하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피가 담백해지면 이 피를 뜯어먹으려고 이 사람 몸에 모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 소금이 혈압을 올린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믿고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면 혈압이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먹어서 단기간에 잠깐 올라가는 혈압, 그 혈압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올려 놓을 거거든요. 그 전화번호로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제 책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위해서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